월출산 자락에 위치해 풍수지리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가 충만한 고장으로 알려진 영암. 전남 영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월출산은 수려한 산체에 독특한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져 있어 호남을 대표하는 명산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달이 떠오르는 산이란 이름답게 달이 뜨는 풍경이 아름다운 월출산의 수려한 산수를 감상하며 기회고장이자 문화관광의 고을 영암으로 향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들의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발굴하는 설화 견문록.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자연의 신비가 느껴지는 전남 영암입니다. 영암은 말 그대로 신비스러운 바위라는 뜻인데요. 바로 제 뒤로 보이는 저 월출산에서 기인한 것이겠지요. 이 자연의 신비가 느껴지는 이 월출산은 그 기암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는 산세가 마치 금강산과 같다 해서 남쪽에 있는 소금강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영암 땅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저랑 천천히 구경해 보시죠. 호남의 3대 명촌 중 하나로 손꼽히는 구림마을은 삼한시대에 형성된 마을로 2200여 년의 역사와 문화가 배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 직접 살고 계십니다. 민속촌에 온 듯한 기분이 드네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이렇게 마을을 싹 둘러보니까 네. 마치 병풍을 두르듯이 소나무가 쫙 펼쳐져 있는데 그러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마을, 구림마을은 우리나라 자연보호 운동의 효시가 되는 마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송계라는 이제 조직이 있는데 송계, 소나무계. 소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한 270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근데 그 규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나무를 만약에 한 줄을 훼손하면 5줄을 심어라는 규정이 있어요. 아하. 지금까지 그 규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게 자연이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존이 되고 있는 네. 거군요. 이 조선시대 때부터. 네. 이야, 멋지다.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 적송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도 송계에 들어가려면은 어떤 뭐 위치에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죠. 이 마을에 거주하고 예. 재정적인 이제 또 영향이 있어야 그러니까요. 희비도 내고 그리고 어. 봉사활동을 하니까요. 네. 선생님, 근데 네. 이 나무는 뭔가 좀 달라 보이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나무가 아니에요. 아, 그렇죠. 제가 예. 이렇게 한눈에 봐도 네. 우리나라 적송이랑은 전혀 다른 나무인데. 이거는 일제 강점기 때 네. 독일하고 일본이 동맹인데 아하. 일본은 독일에 벚나무를 보내고 예. 독일은 일본에 독일 가문비를 보냈어요. 가문비 나무. 네. 이게 이 고장이 워낙 유서가 깊다 보니까 예. 우리 민족의 정서, 문화 이런 걸 말살하기 위해서 이 나무를 갖다 여기다 여러 주 심었어요. 최근에 이 독일 가문비를 다 제거하고 예. 이 세 줄을 남겨놨어요. 아하. 다시는 예. 이런 치욕적인 일이 없도록 그렇죠. 하자. 완전히 없애면 안 되죠. 예, 이런 모르니까. 일이 있었다는 것을 예. 보존을 해놔야 됩니다. 네. 오랜 역사만큼 많은 문화 유적이 있는 구림마을은 인걸의 고장으로도 유명한데요. 일본에 학문을 전파한 왕인 박사를 비롯해 수많은 인물을 배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도선국사입니다. 이게 바로 국사하며 네. 얼핏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바위 같은데 네. 뭐 이렇게 신령스럽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여기 도선국사님 탄생 설화 현장입니다. 아, 여기가요? 예. 신라말 어느 겨울 최시성을 가진 한 처녀가 성기동 구시바위에서 빨래를 하다가 냇물에 떠내려오는 오이 하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건져 먹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온 후 태기를 느낀 처녀는 10달 만에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긴 부모는 남들 몰래 아기를 숲속 바위에 갖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차마 부모의 명을 어길 수 없었던 처녀는 결국 뒷숲에 아기를 버렸는데요. 며칠 후 아기 생각에 처녀가 그곳에 다시 가보니 놀랍게도 비둘기들이 아기를 날개로 감싸며 먹을 것을 물어다 주고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이를 신기하게 여겨 다시 아이를 데려와 키웠는데 그 아이가 훗날 풍수지리의 대가이자 선승인 도선국사라고 전해집니다. 이제 여기는 숲이었는데 예. 비둘기자 숲풀림자 이 마을 이름이 이제 구림 마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아 그러니까 도선국사님은 그냥 탄생 설화 자체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여기 역사 현장이죠, 지금 이곳이. 그래서 네. 구림 마을이 됐다. 네. 그러니까 네. 실질적인 인물이면서도 설화까지 갖추신 이 도선국사의 탄생 설화가 있는 이 국사함. 네. 아, 야 이렇게 한 발 한 발 듣는데 느낌이 쫙 와. 네. 여기 지금 배터리가 충전되고 있습니다. 저 위에 예. 한번 서보십시오. 이 기운이 제 몸으로 쫙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 이렇게 팔을 벌릴 네. 수밖에 없고. 네, 그러실 거예요. 도선국사가 탄생한 곳으로 알려진 구림마을에는 신비로운 탄생 설화와 함께 아직도 곳곳에 도선국사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도선국사의 탄생지인 구림마을과 함께 도선국사와 떼래야 뗄 수 없는 또 한 곳, 바로 월출산 자락에 위치한 도갑사인데요. 일주문 앞에는 600여 년이 넘은 보호수, 팽나무가 상징처럼 버티고 서 있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스님, 네. 드디어 제가 월출산 도갑사 일주문을 보게 됐습니다. 네, 부처님의 세계로 오셨습니다. 스님, 이 도갑사의 네. 창건 비화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도갑사 전에 이제 문수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문수사. 예. 네. 그때 이제 그 도선국사의 어머니께서 네. 그 도선국사를 낳으시고 난 이후에 그 문수사 주지 스님한테 도선국사 스님을 키워달라고 부탁을 하셨죠. 아, 네. 예. 네, 그리고 나서 예. 그 도선국사께서 이제 중국으로 유학을 가셔가지고 다시 이제 그 돌아오신 이후에 그 문수사를 다시 이렇게 이제 창건한 게 도갑사입니다. 아, 이제 우리나라 이 풍수지리의 이 최초의 대가 아닙니까? 네, 스님께서? 대가시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네, 기가 막힌 명당 자리라는 거겠죠. 네, 그 자리에다가 창건을 한 이 도갑사가 이 쉽게 말하면은 이 근방에서는 갑이다. 네. 예, 최고다. 그래서 도갑사라고 지은 게 아닐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 그 말씀이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우리 전남도에 삼갑사가 있는데 예, 그 도갑사, 예. 불갑사, 원갑사 아하. 네, 그렇게 이제 있지만 제가 여기 도갑사 주질에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예. 저는 그 중에서 도갑사가 최고라고 봅니다. 셋 중에 세 갑사 중에 최고는 네. 도갑사더라. 네, 그렇죠. 월출산 자락에 위치한 도갑사는 신라말 헌강왕 6년에 도선국사가 창건한 대가람입니다. 신라 시대에는 문수사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도선국사가 주석을 하면서 도갑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이후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세조 때 수미왕사가 전각 966칸에 달하는 대규모 중창을 했으며 현재는 신라부터 조선시대까지 다양한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유서 깊은 고찰로 남아 있습니다. 맑은 공기와 함께 녹음이 우거진 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월출산이 품고 있는 천년고찰 도갑사를 마주하게 됩니다. 드디어 도갑사의 중문 네, 해탈문에 왔습니다. 네, 네, 아, 선생님. 네.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이게 평범한 전각 같아 보이는데 뭐 다 특별한 단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이 건물이 국보라면서요. 네. 이 이유가 뭡니까? 고려 때 이 주심포 건물에서 예. 조선시대 이제 다포집으로 아. 변환하는 과정이 그대로 이 건물에 남아 있거든요. 아, 그럼 두 가지 양식이 한꺼번에 동시에요? 네, 변천되니까. 네. 자세히 보시면 이게 그때 당시 성종 때 지은 건물인데, 조선 성종 때 예. 얼마나 신경을 썼냐면 기둥을 보시면 약간 배울림이에요. 이 불사를 하실 때 예. 아마 굉장히 나란 일처럼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 문을 통과해서 가면은 모든 걸 배우고 네.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까? 속세에서 속세에서. 네, 부처님의 세상으로 이제 들어가서 예. 우리가 잠시, 속인들이 잠시라도 예. 해탈의 맛을 좀 보고 그리고 또 새로 정진하고 기운을 받아서 예. 세상 내려가서 일을 또 잘 보고 그렇게 하셔야지.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속세의 모든 번뇌를 벗고 해탈문을 지나 부처님의 세상으로 한 걸음 들어서니 대가람에 걸맞게 큰 규모의 도갑사가 한눈에 들어왔는데요. 사찰의 중앙엔 대웅보전과 5층 석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선생님. 네. 이게 뭐 제가 이 범인의 눈으로 한눈에 봐도 이 대웅보전과 5층 석탑이죠. 네. 이 석탑의 위치가 아주 명당짜리인 것 같습니다. 정말 털을 잘 잡으셨어요, 도산국사님께서. 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봐도 어떤 다른 석탑의 그 색깔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붉은 기운을 띠고 있는데. 붉은색 화강암, 예. 월추산 특유의 아하. 붉은색 화강암인데 이게 석질이 약간 거칠어요. 아. 그래서 이 돌을 가지고 최대한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이 모양입니다. 5층 석탑의 뒤에 웅장하게 서 있는 대웅보전엔 어떤 특별함이 있을까요? 아, 선생님. 네. 근데 이걸 뭐라고 하죠? 저는 다른 절에 가면서 이런 구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처음 보신 것 같죠? 예. 네. 이건 이제 그 경복궁에 예. 근정전. 근정, 예, 맞아요. 임금님이 회의 주재하시던 아. 번전. 아하. 거기에 보면 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름은 달월자 받침된 자 월대라고 그래요. 아, 월대. 예, 월대니까 이 위에서 달을 쳐다본다 이제 그런 뜻인데, 그러죠. 이 사찰에서 월대가 조성된 곳은 반드시 왕실 원찰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왕이 예. 오면은 일로 올라가요. 예. 앞으로 올라가서 저 어문으로 예. 한 가운데 가운데 문을 있는, 통과해서 예. 법회에 참석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 이게 반드시 필요하죠. 왕을 위해서. 자, 이 뒷짐을 지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야, 선생님. 네. 이 처마 곡선의 이 아름다움이 진짜 유려하고. 네. 이게 도갑사 이 춘여선이 아름답게 유명한데, 예. 이거는 이제 신라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아하. 신라 말에 도갑사 중창불사라는데 대웅전 크기가 99칸이에요. 99칸이. 99칸. 대웅전이요? 예. 근데 그때의 대목이 도편수께서 예. 먹줄을 잘못 튕겨가지고 색깔을 짧게 자르죠. 아하. 그래가지고 이제 큰 일이 난 거예요. 신라 말 왕은 기울어가는 국운을 걱정하며 월출산 기슭에 신라에서 가장 아름답고 웅장한 99칸의 대차를 건립하라 명했습니다. 이때 국내에서 이름 있는 명목수들이 동원됐는데 대웅전의 석가래는 명목이라는 팔순 노인이 맡게 됐습니다. 노인은 온 정성을 다해 몇 달 동안 석가래 500여 개를 자르는 데만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상량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일일이 자로 재면서 잘랐던 석가래가 모두 도면보다 짧게 잘린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시 만들자니 나무도 문제지만 시간 또한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진 노인은 그만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상량일은 점점 다가오고 노인은 어찌할 바를 모른 채 걱정에 식음을 전폐했는데요. 이런 시아버지의 모습을 걱정스럽게 지켜보던 며느리가
반곡히 이유를 물었고 노인은 하소연하듯 자신의 실수를 며느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유는 알았지만 자신도 어찌할 수 없어 답답해하던 며느리. 며칠 후 우연히 집 밖에 처마를 쳐다보게 됐는데요. 석가래 몇 개가 부러져 기울자 다시 석가래 토막을 이어받친 것을 보고 곧장 시아버지께 달려갔습니다. 짧은 석가래를 이어붙이면 어떻겠냐는 며느리의 말에 뭔가를 깨달은 노인은 그 길로 공사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의 말대로 짧게 잘린 석가래를 이어붙여 노인은 상냥일에 맞춰 무사히 대웅전을 예정대로 완성했습니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대웅전의 모습에 왕이 크게 기뻐하였고 며느리의 지혜가 만들어낸 도갑사의 건축 양식은 우리나라 최초의 부연식 지붕 건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출발하죠. 도갑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부연 설명이라는 게 예. 우리나라 이 석가래 모양 그거의 설화에서부터 시작이 된 그렇죠. 거네요. 어원이 거기서 나왔죠. 그래서 원래는 예. 며느리 부자의 부연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어이가 전성이 되면서 한자도 이렇게 병치해서 쓰는 거군요. 네. 하하. 그러면서 이 곡선도 다시 한번 이렇게 꺾어지면서 우리나라 이 기와 지붕의 곡선이 완성이 된 거네요. 그렇죠. 지금 형태로 완성이 된 거죠. 네,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여기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중문에서도 보여줬듯이 중문은 고려 말 선초의 이 건축 양식이 네. 겹쳐져 있고 네. 여기는 우리나라 이 기와 지붕 네. 석가래의 곡선이 완성된 곳. 곳. 네. 부연이 탄생된 곳이죠. 네. 제가 부연 설명한 거 알아들으셨습니까? 이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네. 아는 만큼 보입니다. 가시죠. 네. 우리나라 최초의 부연에 대한 전설이 내려오는 대웅보전은 1977년 화재로 전소된 후 1981년에 다시 복원됐는데요. 석가모니불과 아미타불, 약사열애불을 모신 대웅보전에는 다른 사찰에선 보기 힘든 탱화 한 점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관음 32응 신도. 제위 1년 만에 단명한 인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인종의 비 인성왕후의 발언으로 1550년 이자실이 제작한 불화인데요. 부처님의 세상과 관세음보살의 32가지 모습, 즉 32응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실의 주도로 제작되어 그 가치가 아주 높지만 안타깝게도 원본은 일본 지은원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도갑사에 오면 잊지 말고 가봐야 할 곳이 또 있는데요. 바로 사찰 뒤편의 탐방로입니다. 저 뒤편에 이렇게 좋은 탐방로가 있네요. 네. 대부분 한국인들이 여기를 몰라요. 여기 네. 도 있고. 여기 오시면 참 좋은데. 용수폭포의 시원한 물소리가 무더위도 잊게 해줍니다. 이 폭포가 세 개가 연달아 있어서 네. 소리가 아주 아름답고. 예. 네. 여기서 이제 참 수행 공간이죠. 여기 완전히 수행 공간이 존재하고 여기 이 있죠. 네. 전각에 앉아가지고 네. 세상 번뇌 다 씻어내고 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지. 그러니까 네, 참선하는 거. 이제 참선 세계, 수행 세계에 들어가면 내 몸속에 맑은 기운이 흘러 네. 우주와 하나 거침없이 그 그냥 말이죠. 흘러내리고. 네, 우주와 하나가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이 물소리를 뚫고 네. 참선의 경지에 그렇죠. 딱 들어가는. 네. 하던 길을 잠시 멈추고 용숙폭포 옆 정자에 앉았습니다. 산속의 정취를 더해주는 물소리를 따라 조용히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참선의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숲길을 따라 탐방로 안쪽에는 미륵전을 비롯해 여러 부도비가 모셔져 있습니다. 도갑사 기가 이렇게 샘솟는 기천 예. 중에 지금 한 군데 모셔져 있어요. 도선사 비가 여기가요. 탐방로의 끝지점에서 만날 수 있는 도선국사 비각은 보물 제1396호로 지정된 도선 수미비가 있는 곳인데요. 도선국사와 수미왕사를 함께 기록한 비로 조선 효종 때 건립되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이 정말 아름답기도 하고 웅장하기도 하고. 네. 이게 보시면 지금 이게 옥이에요. 아. 이 아래는 얼추한 하강암이고 비신하고 이수는 예. 옥인데 아. 그 옥룡자기 때문에 옥으로 용을 조각해서 이수로 상징적으로 얹어놓은 겁니다. 아. 이게 옥룡자 하면은 네. 이게 호를 자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다 네. 성인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성인의 관. 공자, 맹자 네. 이렇게 하는 옥룡자. 네. 그러니까 옥용. 네.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는 머리에 용을 잃을 수가 없어요. 잃을 수가 없죠. 예. 네. 기껏 해야 왕도 봉황 정도였는데 네. 머리에 용을 이었다는 것은 그만큼 성인으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겠죠. 아, 그 정도로 이 비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렇게 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기가 아주 승한 곳에 예. 이 비석을 모셨어요. 왜 그러냐면 예. 생기가 올라오는 곳에. 아하. 그럼 이거는 안테나나 증폭기 역할을 해가지고 아. 여기에서 참배하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맑은 기운을 전해주죠. 그래서 좋은 에너지를 받고 좋은 일을 하시라고. 예. 이곳에서. 근데 스님들은 그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불교가 그런 미혹한 대로 빠질까 봐서 아하. 수행에 부처님의 본 가르침에 예. 충실하지 않고 마치 미신처럼 네, 느낄까 그럴까 봐. 봐서 알고는 계시지만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기에 이제 도갑사로 오신 분들이 네. 이제 도시 삶에 현대 삶에 아주 힘들게 이렇게 예. 사시다가 시간에 쫓기고 뭐에 쫓기고 사시다가 거기에 여기를 지나가시면 여기가 맑은 기운이 이 옥룡자 비를 타고 올라오는 곳이니 차마 끝이라도 내가 한번 서보자 예. 하고 기운 받아 가시라고 예. 네, 말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예. 예. 한때 돈의 제1가람이었던 도갑사. 지금도 그 흔적이 곳곳에 남아 천년고찰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호남의 명산 월출산과 그 웅장한 월출산이 품고 있는 호남 제1의 명찰 도갑사를 만나봤습니다. 도갑사는 아직도 수많은 문화재와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도선국사의 발자취를 따라 의미 깊은 발걸음을 해봤습니다. 외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없어진 코로나19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곳 월출산에 오셔서 그 기운을, 도갑사의 기운을 한껏 받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이원종과 함께 전국 방방곡곡 사찰들의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다니는 설화 견문록은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ARS 060-800에 7000번, ARS 060-800에 7000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저희는 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